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누구나가 자기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누구나 자기가 옳지 않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편견이라 그래요. 편견은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다 옳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 있으면 어떤 산이 있다, 백두산이 있다. 그럼 백두산을 동쪽에서 본 사람하고 서쪽에 본 사람, 남북에서 본 사람은 백두산 모양이 다 틀리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면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에 그린 사람은 이게 진짜 백두산이야. 서쪽에서 그러면 이게 진짜 백두산이지. 남북이 서로 주장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면은 다 백두산 아닌가요? 다 옳은 말을 하고 있고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전체 부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는 그의 관점과 그의 보는 위치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상심리에서는 그렇게 관점의 대화로 풀어가는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슨 말해도 옳다. 다만 그 편견은 잘했다 못했다는 걸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어느 쪽에서 본 관점이 생기고 어디서 봤느냐, 이걸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상대방과 이야기해 나갈 때 내가 옳아, 내가 주장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았다. 그리고 이런 측면이 있고 이런 기준으로 봤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얘기만이 해. 상대방은 또 자기가 안 맞으니까 네가 틀렸어. 그럼 상대방은 또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가 틀렸어, 그러잖아. 서로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상적인 물상을 보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람의 사리 판단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관점에 따라 틀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춘 남녀가 결혼하는데 잘 맞느냐 하고 궁합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볼 때 궁합 볼 때하고 남자 입장 궁합 볼 때는 달라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현명하게 되고 충실하고 밥도 잘하고 할인도 잘하고 이런 것을 원하겠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신랑이 퇴근하면 탁탁 들어오고 여자 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딱 얘기해.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좋으냐에 따라서 궁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으로 만들어서 할 때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청춘 남녀가 서로 다른 집에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전자 틀리고 새롭게 다시 일을 맞추려다 한 이불에 잠을 자게 되는데, 그럼 그게 맞추기가 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생연분이다 그러면 전생에 999번을 만났다가 1000번째 만나서 사귀는 게 천생연분이야. 그게 오랫동안 전생부터 사귀어놨으니까 이 생에 싸울 일 없잖아. 근데 전생에 한 너댓 번 만나놓고 가서 지금부터 잘 살라 그러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맞추는 거지. 전생에 과보가 이것밖에 없으면 5년 동안은 안 싸고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싸워.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물량을 다 찾아먹고 이제 없애버리겠다고 보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일반의 사람에게 설명할 때는 그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응? 그런데 내용적으로 네가 좋다 싫다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것도 자기의 어떤 편견적인 부분에 갖고 있는 아르마리식의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고 보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제 잡은 손이 그렇게 좋더니 오늘 잡으니 어제 손과 다르더라. 같은 손인데 왜 어제는 좋고 오늘은 다를까? 왜 그래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똑같은 손을 잡아도 그때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바르게 말할 수 있겠어요? 뭐 불교의 바른 설화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눈 먼 사람들이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나오거든요. 코끼리 어떻게 생겼냐? 한 눈 먼 사람이 만져보니 예 기둥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예 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채 같습니다. 뭐 등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아니 무슨 코끼리가 기둥이야. 코끼리가 무슨 부채는 또 왜 나와 거기서? 뱀은 또 왜 나오고? 근데 아는 사람이 물으면 저놈은 꼬리를 만졌나 본데? 저놈은 다리를 만졌나 보다. 저놈은 귀를 만졌나? 이렇게 이제 그 통찰된 사람은 그가 무슨 얘기 하는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무의식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심통이 생기고, 근데 우리가 독심술이라는 말도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다 독심해서 들어본다 이런 뜻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심술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처님의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가 대원경지인데 대원은 큰 거울이에요. 거울이 크니까 우주를 다 그 안에 담아버려. 비춰. 그러니까 인간이 거울이 되면 내가 떠들면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내가 조용히 남의 소리를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거울이 되면 상대가 움직이는 걸 금방 알아요. 그 미동이 없는 이것을 적정이라고 해요. 적정. 열반적정. 고요하고 고요하다. 내 마음에 고요하고 동요가 없으면 상대가 움직이는 걸 다 비출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그 마음을 다 봐요. 저절로. 보고 싶지 않아도 내 뭐 거울로 싹 들어오는데 뭐. 근데 뭐 독심술로 공부할 게 뭐가 있어. 명상은 그런 차원이가 좀 달라요. 현상 세계에서는 얼굴 표정, 그 바디 랭귀지, 몸의 동작 작동 이런 걸 보고 원인을 보고 어떻다 하고 마음을 읽는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서 이제 그 인지 과학적으로 갈 때 뇌 쪽이나 근력, 근육, 몸 이런 거 가지고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인간의 버전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 생각의 버전으로 아르마르의 지식화된 버전으로 바꿔보는 방법이거든. 근데 그게 이제 또 잘못하면 한계가 생기는 성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운동하면 자뇌가 좋아지고 이 운동하면 운해가 좋아지고 전전대비 좋아지고 전대비 좋아지고 어디가 좋아지고 그거 해보면 그거 느껴요 그게? 그렇게 하고 하면 되냐고 그게.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식화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하면 저절로 다 되는 일이거든요. 명상을 제대로 하면 다 되는 일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누구든지 다 옳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어느 관점과 어느 중심으로 프레임으로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는 걸 금방 받아들이면서 금방 뒤치거든. 그거 틀렸어. 그건 동생이 틀린 거야. 아니 언니가 틀린 거야. 응? 내 친구지만 네가 네 말이 틀렸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그 틀렸다, 맞았다, 뭐 했다, 뭐 이런 부분을 바로게 명시할 때가 따로 있고 일상에서는 그걸 주장하면 편견과 편견기에 부닥치니까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언어와 마음의 근본 출발이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들리는 거거든. 자세히 보면 그 근본은 아니거든. 부부도 싸움할 때 보면은 표면에 나오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인간이 몸을 가진 어떤 그 관계에서는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봐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진짜는 내가 그걸 갖고 있는 근본 속에서 보는 원래 근본은 같은 거거든. 쉽게 해서 부부가 서로 뭐 얘기하다 어떻게 했죠 그러면 잘 살려고 하는 얘기지 잘 살려고 하는 얘기인데 잘 살려는 근본 마음은 떠났다 판단하고 겉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적인 말투 기타 등등 가지고 부닥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면 하면 뭐 큰 거 갖고 싸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싸움하면 참 작은 거 싸워. 근데 왜 이게 작은 거 갖고 싸울까? 그건 빙산의 일각으로 무의식에 숨어있는 그림이 겉으로는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큰 게 본인도 모르는 큰 게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왜 그 말 하고 그래 그러면 그 말이 어때서
그 말 하지 마. 이상한 사람이네. 그 말 했다고 저렇게 화내고 그러지? 근데 거기 본인이 그 말 왜 싫으냐 그러면 몰라요. 왜? 근데 싫어. 그 안에 무의식이 숨어 있어서 그래요. 빙산에게 이만큼 들어갔는데 안에 이렇게 큰 게 뭐가 있어 지금.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런 것들을 회포하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업력의 그런 창고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명상 심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리더자 역할을 하고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걸로 푼다고 하더라도 정신세계가 안 따라주면요 부조화가 돼가지고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요. 아무런 의미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신세계가 좋아지면 몸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의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거로 허공 것 같아서 이거 다 말할 수 없잖아요. 허공에 뭐 물감 든다고 물 뿌린다고 물감 털어야 안 들잖아.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마음을 아는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몸을 깨야 마음이 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옳다는 생각과 그러다는 생각은 어떤 관점에 따라서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고, 사람은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보는 편견의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대가 피력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충돌되어 있는 거고, 또 상대방도 자기 말이 옳다 하는 이 부분은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알고 보면 둘 다 서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면에 숨어 있는 거야. 네가 나를 인정은 안 하려고 그래? 내 말이 맞는데? 또 상대방은 너는 또 내가 하는 말이 안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하게 분석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들어간 사람이 서로 분석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분석이 안 돼요. 옆에 제3자가 있으면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지. 잘못 말하면 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편 드냐? 왜 내 편이고 네 편 드냐? 뭐 걔까지 또 그 사람까지도 오히려 또 오해를 받게 되고 그런 성향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그 의견이 충돌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성장되는 과정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토론하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것을 가진다면 아마 그런 편견과 서로 옳다 그르다는 부분을 아마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은 우리 뭐 가깝게 보면 지금도 그 정치적인 측면도 보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옳다고 얘기하는 근본 취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서로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문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 코드들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싫다는 이 부분은 좋다 그러면 싫다는 게 존재하는 거고, 또 싫다 하면은 좋다는 게 또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쁘다 그러면 안 이쁘다가 있고, 상대적으로 항상 이게 탈이분법이 돼야 되는데, 명상에서는 탈이분법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해체는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프레임, 내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지금까지 성장해서 갖고 있는 자기 스타일의 어떤 것들을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 안목이 자기 일종의 그 프레임 자체가 해체가 돼야 돼. 해체가 되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문이 열어지는 거지. 어떤 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내가 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해체시킬 수 있는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열어질 때 자기가 해체되는 자기 사고 패턴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갖고 있을 때 명상에서는 그때 갈등하게 돼요.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굉장히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이겨야 되는지 안 이겨야 되는지, 또 해체되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막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다 그만두시는 분이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면 그 사람은 평생 명상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어떤 짜임새로 어떤 구조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보를 입력시키고 있고 대상한테 투사하며 무엇을 내가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 기준을 스스로를 보셔야 해요.
보신다는 부분은 뭐냐? 일단은 나라는 무아라는 부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그 안에 숨어 있거든. 응?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 힘들어? 누가 힘들다고 하니? 힘들어요가 아는 놈은 힘든지 아는지는 아는 놈이 하는 얘기 아니냐? 진짜 본인이 힘들면 그러면 힘든 줄 알고 말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힘들다 하는 그 놈으로 가라. 힘들다는 그 놈으로 가.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글로 열어져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명상이 뭐 춘추전국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이 정신세계가 대중화되는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그 병폐가 생기고 명상병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얘네는 선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수행하다가 생기는 병이 선병이야. 그런 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이 근본은 스승을 잘 만나고 올바르게 지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씩 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 요교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공부해 나가고 자신의 흔적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돼버려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네? 시간이 난 다음에 깨달아요. 공부하기 전 한 2, 3년 전 생각해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실천은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이해하기도 어렵고 금방 받아들이기도 어렵잖아.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계는 바로 편견과 편견끼리 만났을 때 가장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편견이 관점과 기준이 어딘지를 보는 이 부분을 지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디자이너가 이렇게 뭘 디자인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성돼 가지고면 이게 뭐야 다시 해와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통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만들었어? 근데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왔냐? 이런 디자인이 나왔냐? 네, 이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중간 이렇게 그럼 처음에 뭘로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뭐 풍뎅이를 보고 뭐 동물을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야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 말고 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 또 되지 않겠냐? 이게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 돼야 해요. 그러면 창의적으로 새로운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결론적인 부분을 됐다 안 됐다 맞다 안 맞다 잘했다 못했다 이거 알면 안 돼요. 세상은 잘됐다 못됐다가 얘기할 수 없어요. 유명한 그 장자에도 그 지렁이가 방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이 더럽다 그런 거예요. 지렁이가 뭐랬는지 알아요? 이놈아 나는 여기가 더 더럽다. 내 집으로 갈란다. 그러고 진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는 입장 차이가 있듯이 이런 데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이고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은 편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째서 볼 수 있는 마음을 여는 이 공부가 얼마나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건지. 마음이 좁으면 바늘구멍도 못 들어가지만 마음을 넓히면 천하를 덮고 우주를 덮고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쓰겠습니다.